안녕하세요. 신규 상장주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휴센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휴센텍이 추적 종목에 추가를 시켰다가 사실 오늘 하한가 간 거 모르고 일단은 추세가 깨져서 버렸습니다. 버렸는데 그 이후에 봤더니 하한가를 갔습니다. 하한가 간 이유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. 대표 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, 이런 뉴스로 오늘 하한가를 맞았는데요.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때 상한가를 갔을 때 시초가를 이탈하면 매수 관점으로 가져도 돼요. 가져도 되지만 전 저점 요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자르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. 만약에 반등을 하겠지라고 오늘 하한가가 안 나왔다면 그냥 단봉으로 음봉이 나왔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죠. 아, 그래, 올라가겠지, 요런 느낌이고, 그 반대로 이제 추세가 일단은 깨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낫죠.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겠지, 아 지금 내가 많이 들어갔는데 버텨야겠어, 안돼 아까워, 그러다가 손실액은 더 커집니다. 눈에 보이는 그런 손실이 아깝긴 하지만 그런 기준을 정한다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저도 그런 기준을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를 때는 자르자, 절대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겠고,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인데 이런 악재로 인해서 빠졌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온다면 그때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. 다시 추세를 타고 그 자리, 지켜야 되는 자리에 올라온다면 보는 건 맞지만,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추세선을, 거기에다가 이제 저점 기준을, 그러니까 손절을 안 했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하죠.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올라서 이제 혹시라도 물린 사람이 있다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, 제가 이 종목을 갑자기 왜 들었냐면, 모르는 분들은 하한가 갔으니까 뺐겠다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,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휴센텍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. 요 라인 박스권에서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. 네,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규 상장주 좀 종목들을 좀 많이 줄였어요.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추가를 하거나 추세가 이탈되거나 아직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종목들은 좀 버렸고, 좀 더 버릴 게 좀 많긴 한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버원입니다. 보안 관련주죠.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종목이고요. 21선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. 오늘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21선에서 지지받는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, 비트나인은 제가 이 종목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. 거래량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, 요 라인 있죠? 제가 18,200원 요 라인 한번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요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일단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때 그 거래량에서 말고 그 다음날 눌림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, 오비고입니다. 오비고는 요 자리네요. 요 자리까지 쫙 찌르고 갔습니다. 역시 21선 요 라인 잘 봐야 될 것 같죠.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째려봤다라고 한다면 요 라인에서는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. 그쵸? 어차피 단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간다면 요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, 넥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.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강조해서
비덴트가 아니라 B2N이죠. 비덴트랑 B2N하고 좀 헷갈리는데, B2N도 이제 추적 종목에서 계속 리뷰를 했고 강추를 좀 했습니다. 원래 강추를 하고 이 종목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. 만약에 강추했는데 올랐다면 뭐 어깨가 으쓱 하기도 하겠지만,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자만에 빠질 수가 있고, 만약에 이제 강추했는데 또 하락을 한다면 제가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 그럴 때는 바로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, 저는 비덴트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가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평선들이 밀집되고 있고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. 특히나 오래된 241선, 401선이 모여 있다는 것은,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가 변동폭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아래로 갈 가능성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추 아닌 강추를 드려봤고요. 한번 지켜보죠. 뭐 제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맞추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간 다음에 봤지?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봤지?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절대 생색을 내거나 저의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, 만약에 안 가더라도 만약에 반대 상황으로 온다면 저도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. 어디가 잘못됐는지.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고, 같이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, 어떻게 보면 동업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은 이렇다, 이렇게 가볍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. 저도 이제 확률을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던 확률이 높아질수록 저도 이제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고, 다만 장이 좋았는데 그렇게 예측을 하면 뭐 대부분 가니까,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을 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, 그런 연습의 과정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맥스트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요 자리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리콘트는 좀 지루한 느낌은 있지만 요 자리 손절 라인 딱 잡혀 있죠. 나는 18,000원을 깨면 그냥 손절하겠다라고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리콘트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재료 일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져가도 되겠죠. 다만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간다는 거죠. 원준이도 좋죠.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. 계속 보겠습니다. 이사 엔지니어링도 이 자리에 올라온 이후에는 이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죠. 돌파된 시점이 바로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, SK리츠도 저는 좋다라고 말한 게 이평선들이 이제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. 어디에서? 6,100원을 지지하면서. 그렇다면 아래로 갈 가능성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, 저는 이 종목 손절한다면 요 라인으로 정할 것 같아요. 대략 5,900원을 깬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절하겠다. 물론 내가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요 라인은 손절 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고요. 피코그램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금요일에도 좀 빠진 모습이고, 일단 지켜봐야겠죠. 21선 지지 여부, 그리고 공모가 처음에 종가 부분을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모비릭스도 3은 뭐라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잠깐 2초간 멈췄습니다. 삼은봉 그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,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전국 중고 말하기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예선에서 한 10명, 전국에서 10명 선발이 돼서 그 중에 하나였는데, 제가 연습은 많이 안 했어요. 왜냐하면 전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300명이 모였죠. 저는 뭐
대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크더라고요. 지나고 보니까. 부모님에게도 말 안 했죠. 일단 갔어요. 가서 연습을 많이는 안 했지만 300명 앞에서 한다는 게 긴장이 되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말이 떨리거나 그렇진 않았어요. 이상했죠. 술술 나왔어요. 중국어로. 한 5분 정도 하는 건가요? 3분 정도 하는 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대학교 때니까 벌써 20년은 지난 것 같아요. 훨씬 지났죠. 그 시절에 이제 중간에 갑자기 대사가 떠오르지 않아갖고 2초, 3초 정막 다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 정막이 정말로 두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, 또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는 통역을 했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저도 뭐 그런 상황.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영혼이 없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내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면,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말로써 말하기가 참 힘들겠구나.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. 네, 갑자기 한 2초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한번 추억팔이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모비릭스가 이제 제가 사실 삼은봉 얘기 중간에 껴갖고 당황했어요. 사실 그 당황했던 이유고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지다가 도지 캔들이 나왔으니까 지지해주겠지 하고 샀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일단 한번 나왔다고 이제 그걸 보면 안 되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. 그래도 요 라인은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큰데, 일단은 요 종목을 내가 공략하겠다고 하면 다음날 좀 봐야 되겠죠.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리고 요 라인을 돌파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툴젠, 마인즈랩 요런 모습, 엔시스도 좀 많이 빠졌네요. 요 라인까지 이제 빠진 모습이고요. 제일전기공업, 아머센스는 요 라인 지지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, MP는 좀 이탈이 됐어요. 그쵸? 좀 아쉬운데 요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처음 만나는 120에선도 의미가 있거든요. 프리시전 바이오, 아이캐스트, 롯데렌탈, 제주맥주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. 이렇게 이평선들이 좀 모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거래량이 한번 더 터지고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래량 터진 이후에 눌림목에서.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요 라인 봐야 될 것 같고요. 리파인, GMBS 엔지니어링도 요 라인은 살짝 깼네요. 지오 엘리먼트 요 라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요 라인 지지하는지. 엔캠, 프로2000, 핑거, 프로2000도 요 라인은 한번 보시면서 지지한다면 매수 관점 봐도 되겠죠. 핑거는 빠졌으니까 좀 오른 거고요.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. MBT도 요 라인 더 봐야 될 것 같고요. 더 빠진다면 요 라인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딥노이드, 라이프 시멘틱스, 원티드랩이 좀 많이 빠졌죠. 저는 이 라인 볼 것 같아요. 요 라인은 이제 좀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, 개인적으로도 원티드랩은 애정한다기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, 왜냐면 일자리 AI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좀 지치게 하는 종목들이 대박주가 많이 나오잖아요. 사실 엔간하는 애들, 엔간이 이상한 애들, 가야 될 때 못 가는 애들, 지금도 갈 것처럼 하다가 내리 꽂았어요. 이런 애들은 대박주의 가능성이 크다. 저는 지금의 자리 모아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요 자리를 지켜줘야 되겠죠. IT아이즈, 이노뎁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나노 CMS가 이렇게 상승 나와줬죠. 이틀 연속. 바이오 플러스, 아스폴로, 케이카는 이제 추세가 완전 이탈된 모습인데 요 라인은 꼭 지켜줘야 돼요. 요 라인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 있어 보이고요. YM텍, 해성 TPC 좋습니다. 플래티어, 요 라인이죠. 요 라인 내가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하겠다 그러면 요 저점 깨진다면 손절하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. 디어유,
차백신 연구소 좋습니다. 한컴 라이프케어도 자리 잘 잡아가고 있고요. 아주스트, SD 바이오 센서, LB 루셈, 쿠콘도 일단 요 라인을 깼죠. 일단은 저는 요 라인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, 오늘 신규 상장주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